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평생을 살다가 몇 년 전 수도권으로 이사를 온 6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그 몇 년 동안 자식이 뭔지, 인생이 뭔지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네요. 결국 자식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둘 뒀는데 아들은 없는 셈치고 살고 있어요. 이러기까지 정말 별걸 다 겪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20대에 결혼해서 딸 아들을 차례로 낳았어요. 그때만 해도 아들을 안 낳으면 시댁 눈치가 많이 보였던 때였죠. 딸을 낳고서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5년이 지나 아들을 낳았을 때는 온 집안이 경사였어요. 저 또한 한시름 놓기도 했고 아들이 고맙기까지 했고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수고했다며 저를 보고 웃었거든요. 세상 모든 자식들이 귀하겠지만 그래서 아들은 저희에게 참 특별했죠. 그런 아들을 키우며 저는 참 마음을 많이 졸였어요. 아들이 은근히 몸이 약했거든요. 갑작스러운 고열이 날 때도 많았고 시시때때로 감기에 갖은 잔병 치레를 많이 해서 밤중에 응급실을 갈 때도 꽤 많았어요. 종합검진을 몇 차례나 하고 그것도 못 믿어와서 대학병원에 가서 5만 가지 검사를 다 했건만 큰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아이가 원래 약한 것 같으니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뿐 아니라 남편도 그리고 딸아이도 아들한테 정성을 기울였어요. 딸을 생각하면 참 안쓰러운 게 딸아이도 어린 나이였잖아요. 고작 5살 많을 뿐이었는데도 참 의젓하게 동생 먼저 생각하고 많은 걸 양보했거든요. 그럴 만큼 저희 가족은 아들이 먹는 거 쓰는 거 많은 걸 신경 썼답니다. 남편은 원래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아들 때문에 채소 하나도 일일이 많은 걸 확인하며 사는 걸 보더니 회사를 관두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대량의 밭을 사들여서 손수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드물게 좋은 종자만 골라서 농약 안 쓰고 순수한 농작물을 키웠죠. 그게 다 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네요. 사실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양복 입고 일하는 남편이 좋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민식이뿐 아니라 다른 애를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 세상에 민식이 같은 애가 또 없겠어. 그럼 그 부모들은 얼마나 애가 탈지 누구보다 잘 알겠더라고. 그러니 나라도 더 좋은 식재료를 내놓자고 생각하게 된 거야. 남편은 어릴 적 농사일을 많이 도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정말 고생도 많았고 그만두자고 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남편은 꿋꿋하게 친환경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유통처를 뚫고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저나 남편이 열심히 했지만 어렸던 아들은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한다고 불평이 많았네요. 나도 다른 애들처럼 학교 앞 분식점에서 떡볶이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은데 왜 그래? 진짜 못 먹게 하는 게 너무 많아. 민식아,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주잖아.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저번에 아빠가 유기농 우유 사오신 걸로 아이스크림 만들었는데 그건 왜 안 먹어? 나도 야채 안 들어가고 달고 매운 거 먹고 싶단 말이야. 아이스크림도 애들하고 똑같은 거 먹고 싶어. 그렇게 실랑이를 하면 딸이 와서 의젓하게 말하곤 했어요. 야, 김민식, 이거 다른 애들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왜?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너 그거 아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으면 입이 고급이 돼서 어른이 된 다음에 어디 식당 고급 음식인지 바로 알 수 있어. 멋지지 않냐? 이렇게 온 가족이 아들한테 집중해서 정성을 다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 생각만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고3 때 아이가 힘들까봐 어찌나 다들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늘 새벽 4시에는 일어나서 아이가 하루 종일 밖에서 먹을 도시락을 일일이 싸고 이미 사회인이 된 딸아이가 매일 애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했네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들이 다른 걱정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런 노력들 덕분인지 아들은 대학생 때부터 더는 약하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아주 건강하다고 했고요. 저도 남편도 그리고 딸도 다 한시름 놓았어요. 특히 딸은 이제 정말 자기 인생 살 수 있겠다고 하는데 얼굴이 다 편해 보이더라고요. 정말이지 딸아이가 단 한 번도 아들한테 하는 걸 질투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어른스럽게 굴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대학에 간 아들은 꽤 인기가 많아서 같은 과 여자들한테 받은 선물을 자랑하고는 했어요. 그 즈음부터 남편은 수도권의 아파트와 건물을 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유기농 채소랑 유기농 잡곡들로 꽤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 이리저리 작은 건물부터 사고 팔고 하더니 저랑 둘이 노후 편안히 보내야 한다고 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은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애들을 못 믿어서라기보다 우리가 우리 것도 잘 챙겨야지. 어차피 민영이 민식이 줄 건 다 있잖아. 그것만도 우리 애들 결혼 남부럽지 않게 시킬 수 있어. 저는 알겠다고 남편 뜻에 따르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했고 딸아이는 영어학원 강사를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말했던 대로 딸의 결혼식을 참 잘 치러줬어요. 아낌없이 해주었고 정말 좋은 호텔에서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해줬거든요. 사돈분들도 교양 있고 좋으신 분들인데 남편이 나서서 그렇게 하니 더 좋아하는 것 같았고요. 결혼하고 나서 딸하고 사위는 참 저희한테 잘했어요. 사위가 어찌나 살갑게 굴고 정이 많은지요. 저희 부부는 멀리 사는 저희한테 꼬박꼬박 찾아와 주는 게 고마웠어요. 남편 농사는 스마트팜이라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데 그래도 사람 손 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걸 사위가 선뜻 들어서서 다 도와주는 거였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렸고요. 안녕하세요 여사님, 저번에 인사드렸죠. 저 이 집안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제가 같이 돕겠습니다. 이리 주세요. 선생님, 고생 많으세요. 저희 장인어른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이건 제가 할게요. 저 주세요. 친아들도 안 하는 걸 일하는 사람들한테 꼬박꼬박 존칭 쓰며 해주니 너무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나 이런 사위 있다고 아주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요.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 때는 해외여행 비행기표에 호텔까지 예약하고 용돈까지 주는 거였어요. 니들이 암만 둘이 번다고 해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 자네도 직장에서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텐데 말이야. 나도 예전에 회사 생활 해봐서 알아. 장인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돈을 왜 버는데요? 이렇게 가족하고 잘 지내려고 버는 거죠. 농장 걱정은 마시고 며칠 다 잊고 쉬다 오세요. 한 번씩 그래야 더 오래 건강하시죠. 네? 그렇게 하세요. 남편은 그런 사이를 많이 고마워했고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칭찬을 했어요. 아들한테도 형처럼 잘했고요. 아들은 당시 많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전화나 하고 얼굴을 많이 못 봤었네요. 그래도 약했던 아들이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한다는 게 좋아서 그저 지 좋다는 대로 다 해줬어요. 용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지 아빠나 누나 모르게 보내주기도 했고요. 반찬도 주에 한 번은 택배로 보냈어요. 제가 직접 가져가면 그것도 부담스러워해서요. 좀 섭섭하기는 했어도 다들 다 큰아들집 그렇게 자주 방문하면 싫어하는 게 당연하대서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30이 넘은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어요. 한의사라는데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하니 좀 의아했어요. 아들이 직장도 그렇고 한의사하고 무슨 연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게다가 우리 아들은 그에 비하면 일반 회사 직장인이라 왜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안 만나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우리 아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민식 오빠하고 완전 천생연분 같아요. 정말 잘 맞거든요. 이런 아들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화가 이렇게 성격이 좋아 엄마. 솔직한 말도 잘하고 잘난 척도 안 해.
어머니, 아버지, 저희 지켜봐 주세요. 정말 잘 살게요. 아들이 좋다고 하고 며느리감도 우리 아들이 좋아서 저희한테 예쁜 말만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돈 되실 분들도 우리 아들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 좋았죠. 그렇게 일사천리로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었네요. 결혼식 날 멋지게 차려입은 아들이 식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요. 약하게 태어나 온 가족 애를 태우던 아이가 건강한 어른이 되어 신부를 맞이하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웠고요. 저는 아들 좋아해주는 며느리 마음 상할까봐 집에 와도 힘든 일 한번 시킨 적이 없었네요. 그뿐인가요? 설거지도 하라고 해본 적 없어요. 예, 됐다. 넌 그냥 있어. 여기까지 오는 것도 피곤했을 텐데 푹 쉬다가 챙겨주는 거 먹고. 어머니, 제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저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신다니까 너무 결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고 넌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냐? 당연한 거다. 남편도 며느리한테 참 잘해줬어요. 아들 내외가 선물을 사오면 그보다 더 많은 걸 챙겨줬으니까요. 아들은 자기가 결혼 잘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마누라 복이 있다는 게 이런 건가 봐. 내가 진짜 결혼 하나는 잘했어. 새삼스럽기는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야? 나 같은 여자가 어디 흔한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나한테 잘해야 돼. 둘이서 제가 없는 데에서 한 대화였지만 교실에 나왔다가 우연히 들었죠.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는 며느리 말이 찜찜하기는 했지만 제가 시어머니라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돈댁도 무척 좋아했어요. 아들은 자기 마누라가 어떻게 될까봐 아주 조심하는 모습이었고요. 저 역시 며느리 뱃속의 아이가 아들처럼 약하게 태어나기라도 하면 어쩌나. 아니, 태어나기 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어 집에 오지 말라고 하고 그저 푹 쉬라고만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임신 15주에 접어들 때쯤부터 며느리는 이따금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대한 하소연을 했어요. 이렇게 아이가 빨리 생길 줄 알았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더 큰 집을 할 걸 그랬어요. 지금 사는 집이 좁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집 실평수가 20평 정도 되잖아. 어머니, 애들 금방 크잖아요. 저랑 민식 오빠 집 많아서 지금도 공간 없는데 아이 태어나 봐요. 제가 친구들 아이 키우는 거 봤잖아요. 거실 좁고 방 좁으면 아주 엉망이에요. 저는 그 일을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묵묵히 듣더니 이러더라고요. 실은 얼마 전 바깥 사돈이 전화해서 나한테 자기가 아는 가게가 어려우니 어디서 돈을 마련할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 이게 우리가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건가 떠보는 건지 뭔지 알 수 없어서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어째 감이 이상하더라고요. 쎄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 기분 탓이라고 애써 무시했죠. 그렇게 몇 번 며느리한테 집이 좁다, 힘들다, 병원이 멀다 하는 전화가 오고 나서 아들이 혼자 찾아왔어요. 사실 그때 남편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종합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내심치 아버지 병문안을 왔다고 생각해서 기특하게 여겼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러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 우리 이사갈 돈 좀 해주세요. 기왕이면 강남으로요. 앞으로의 교육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강남이면 지금 니네 사는데 팔고 니들이 대출해서 보태도 빠듯하겠구나. 엄마, 그러니까 내가 돈 좀 해달라는 거지. 정화가 많이 힘들어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돈을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남편이 말하자 아들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동안 정화가 계속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했다는데 뭐가 갑자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는데 빌라잖아요. 빌라랑 아파트랑 값이 얼마나 달라요? 니네 아파트로 이사 가겠다는 거야? 제가 다시 끼어들자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정화 한의사야, 한의사. 친구들 중에 빌라 사는 집 우리밖에 없대. 그 말 듣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엄마 손주 위해서도 아파트가 더 낫지 않겠어? 하다못해
물려주려고 해도 아파트가 나오니까 아파트를 사줄 텐데. 아들 녀석은 그렇게 돈 해달라고 거의 땡깡을 피우다시피 하다가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들한테 크게 서운했네요. 그동안 크고 작은 일에 섭섭한 거야 별거 아니지만 지 아버지 건강검진은 어떻게 됐냐는 말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자기들 돈 달라는 말만 하는데 이게 자식 키우고 떠나보내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며칠 후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 농사 이제 접읍시다 여보. 아니 당신이 민식이 아플 때부터 평생 해오던 일인데 어쩌려고요. 나는 일선에 일절 안 나서도 돼. 이제 그럴 때도 됐어. 나는 투자만 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전부터 내 스마트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 많이 쳐준다고 했어. 하기야 당신 앞으로 치료도 받고 하려면 농사 신경 쓸 틈이 없죠. 그래서 그 돈으로 민식이네 아파트 사주게요? 걔들한테 유산 미리 주는 셈 치는 거야. 이 정도면 우리 할 만큼 한 거잖아. 남편은 정말 큰 결심을 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30여 년을 산 지방 동네를 떠나 수도권 아파트로 옮기기로 했어요. 남편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거든요. 신장 기능이 안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자기네 아파트를 마련해준다고 하니까 신이 났더라고요. 며느리도 몸이 무겁고 힘들다며 아픈 시아버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더니 신이 나서 쇼핑을 다닌다고 했고요. 새집 이사 가니까 좋아서 그러는구나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뿐 아니라 바깥 사돈 가게에도 돈을 대줬어요. 자기는 큰돈이 없다고 하고 사위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준 것처럼 했어요. 남편 말로는 바깥 사돈이 무력이 있어 보이고 눈빛이 심상치 않다고 했어요. 내가 돈 좀 있는 거 알면 계속 치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없는 셈 쳐도 되는 만큼만 넣기도 했고 이건 이서방도 알아서 잘했다고 했으니 내 돈인 줄은 모를 거야. 그렇게 저희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수도권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하는 날 딸하고 사이가 와서 많이 도와줬죠. 그래도 제 살림이니 전부 제 손이 닿아야 해서 참 피곤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는 이사 다니는 것도 못할 짓이다 싶었고요. 딸하고 사위는 저희가 남편 친구네 아파트에 들어와 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물려줄 때 물려주더라도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 닮아서 욕심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며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뭘 이렇게까지 해요. 우리 아파트 있다고 설마 하니 이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우리 집인데. 그건 모르는 일이야. 만식이만 해도 봐.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 그 녀석 아무리 바쁘고 연락이 뜸해도 이렇게 이사까지 하는데 안 오래야? 아니잖아. 생각하면 괘씸한 게 많지만 뭐 이 정도로 해야지. 남편은 이미 며느리 속을 꿰뚫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저만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 챙기자고 모르는 척 했었죠. 이사를 하고 보름이 지나도 아들 녀석 집에서 연락이 없어 저는 참다 못해 아들 집에 갔어요. 얘, 출산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시아버지 아파서 내가 신경을 많이 못 썼구나. 서로 연락이라도 자주 하면서 어떻게 지내나 살펴보자꾸나. 어머님, 아버님도 아프신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세요. 저 괜찮으니까 얼른 가보세요. 저 멀리 못 나가요. 저는 말도 몇 마디 해보지도 못하고 아들집을 나와야 했어요. 그 후에는 저도 남편 병간호하느라 바빠 다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며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가보려고 했더니 아들을 통해 축하금만 보내달라고 했어요. 친정에 와서 제가 가도 있을 자리가 없다나요? 저는 두말 않고 알겠다 하고 남편과 제 이름으로 돈만 보냈어요. 그러는 중 저는 아들 내외한테 섭섭함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의 건강은 조금씩 호전이 되어갔고 딸하고 사위랑 같이 가까운 데에 바람 쐬러도 자주 갔어요. 딸도 사위도 말은 안 하지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들 내외에 불만이 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다가 일이 터졌네요. 제가 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 애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며느리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둘 다 안 받더군요. 몇 차례를 해도 안 받길래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어 무작정 아파트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문도 열어주지 않는 거였어요. 어머님, 이렇게 배를 막 누르시면 어떡해요? 우리 하준이 막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나는 니들이 하도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걱정돼서 찾아온 거다. 그렇게 인터폰에 대고 며느리랑 얘기하는데 뒤에서 안 싸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 싸더니 와 계신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 연락을 좀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지금에 막 잠들었어요. 안사돈의 목소리는 또다시 멀어졌고 아이가 좀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아주 차갑게 저한테 말했어요. 아,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그러고는 인터폰이 뚝 끊어지더니 문도 열어주지 않고 감감무소식이더군요. 저는 한동안 아파트 현관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멍하니 혼자 거실에 앉아있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와 왜 그러고 있냐고 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한번 터진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게 터져나오는 건지 그렇게 한참을 엉엉 통곡을 했어요. 울면서 저는 며느리와 안싸돈이 아파트 앞에서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하게 됐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연락을 하며 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울음을 멈추고 좀 진정이 되자 남편은 저에게 물을 갖다 주며 말했어요. 내가 당신 힘든 거 다 갚아줄게. 민식이 그놈 안 볼 수 있어? 내 전화 받지도 않고 지 마누라 치마폭에서만 놀아나는 놈 안 봐도 돼. 우리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무리 부모가 자식한테 봐드리고 키우는 거 아니라지만 어떻게 이래. 걔가 지 누나나 매형 생일 한 번을 챙겼어? 전화로 빈말로 축하한다는 말이라도 했어. 우리가 아이가 약하다고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 이렇게 자기 형제지간도 몰라보고 이기적으로 굴 줄은 몰랐네 나도. 민영이는 누나라고 지한테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말이야. 남편은 뭔가 단단히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며 아들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한참 전화를 안 받던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 목소리가 핸드폰 밖으로 다 들리더군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전화하는데 무슨 일 있어야 하냐? 이제 너희도 주말에는 집에도 좀 들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다. 하준이도 돌이 다 되어가니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않겠어? 지금 그럴 정신 없어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남편은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린다며 며느리를 바꾸라고 했어요. 한참 실랑이를 하는 것 같더니 마지못해 전화를 받는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 시애비다. 오늘 낮에 네 시어머니한테 있었던 일 다 들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받으니 찾아갔던 건데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 아버님,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제가 지금 어머니랑 마주 앉아 뭘 하겠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아프신데 병원 치료 잘 받으세요. 나는 치료 잘 받고 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니냐?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요? 갑자기가 아니다. 그간 니들이 너무 소원했으니 하는 말이야. 그리고 너는 어째 나한테 빈말이라도 니네 한의원 들러라. 침이라도 놔주겠다는 말도 없구나. 아버님 병은 양이 찾아가신 게 나아요. 저한테 뭐 보약 같은 거 받고 싶으세요? 그럴 거면 오시고요. 근데 저는 가족이라도 공짜나 할인은 없거든요. 제 값을 주고 먹어야 약해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무슨 문자를 봤더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난데 지금 그 땡땡 한의원에 넣은 거 회수한다고 말해. 바로. 그리고 땡땡 식당 돈도 빼고. 나는 지금 부동산 좀 다녀올 테니까. 남편은 제가 뭘 물어볼 틈도 없이 밖으로 나갔고 한참 만에야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 아들한테서 전화가 불이 나게 오더라고요. 남편이 절대 전화 받지 말래서 안 받으니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 전화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희 집에 아들 내외가
손자를 들쳐업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하준이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뭘 애까지 이 밤에 끌고 오니? 애는 집에 두고 오지. 네 어머니가 봐줄 거 아니야. 저의 쌀쌀맞은 목소리에 며느리는 놀랐는지 주춤하더라고요. 아들은 남편이 방에서 나오자 대뜸 성질을 냈어요. 아버지, 이거 너무하잖아요. 갑자기 집을 내놓다뇨. 그것도 어디서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우르르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몰려와서 난리잖아요. 그러라고 내가 시세보다 더 싸게 내놨다. 대체 왜 그래요, 아버지? 왜냐니? 내 집이다. 내 마음대로 못하냐? 애초에 니네가 내 돈 받으면 상속세 많이 내야 된다고 내 이름으로 했다가 물려달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물려주기 싫다고. 그 말에 아들하고 며느리는 혀를 차더라고요. 며느리는 남편을 보며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됐어, 오빠. 우리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말자. 그깟 집 우리가 대출해서 구해버려. 그렇게 해. 그게 네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될 줄 아냐? 남편은 못된 며느리를 어이없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성질을 버럭 내더니 아들과 손자를 끌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저 한숨만 나왔어요. 저런 애인 줄도 모르고 우리 아들한테 잘해준다고 그저 좋아하기만 했으니까요. 남편도 참담하다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난리가 나서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글쎄 우리 정화 한의원 거기 물리치료 기구니 뭐니 다 누가 가져간다고 난리도 아니래요. 의료기기도요. 정화가 어디서 투자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 뺀다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그거 다 가져간대요. 어떡해요? 글쎄다. 그걸 우리한테 말한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누나나 매형한테라도 말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들의 말에 남편이 매섭게 말했어요. 니네 우리가 이제 친구 집에서 살고 돈도 없다고 전화도 안 받고 찾아주지도 않더니 이럴 때는 또 뛰어오는구나. 나는 니네 저번에 이러고 간 후에 더는 안 볼 생각했으니 이러지 말고 가. 아버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당장 나가! 남편은 아들을 차갑게 내쫓고 저한테도 전화도 받아주지 말고 찾아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런 거였죠. 하지만 저도 애들한테 너무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곱게 봐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창거리를 사려고 현관문을 여는데 며느리가 불쑥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서서 저나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저한테 따졌어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요? 겨우 문 한 번 안 열어줬다고 집을 나가라뇨. 저한테도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왜? 니네가 알아서 대출받아 집 산다며? 그게 안 되나 보지? 어머니 이렇게 빈정대실 거예요? 아무리 아버님이 해주신 집이라지만 제 집인데 그렇게 불쑥 찾아오면 안 열어주는 게 다행이잖아요. 고작 그런 일로 이러시는 거 너무하세요. 너무하다고 생각하려면 해라. 난 이 시아버지는 더 이상 너희 품을 생각 없어. 네가 시아버지 아프다고 전화를 한 번 하기로 했냐 뭐 했냐? 며느리로 하는 건 없고 네가 챙길 것만 생각하잖아. 괘씸한 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며느리는 안 되겠는지 짜증을 내며 돌아갔어요. 그러자 방에 있던 남편은 저한테 나가서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잘 차려 입으라고요. 저는 남편이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남편이 말하는 대로 잘 차려입고 따라 나섰어요. 남편도 그날따라 평소와 다르게 고급 양복을 입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간 곳은 바카사돈이 하는 식당이었어요. 규모가 있는 한정식집이었는데 한 번도 와본 적은 없었네요. 식당 밖에서는 사위가 어떤 남자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위랑 같이 남편 투자를 관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가게에서 바카사돈이 나와 관리해주는 사람한테 굽신거리더라고요. 아유, 사장님, 저희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자금을 빼신다고 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곤란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할 거니까요. 투자금은 좀 봐주시죠. 그럼 실제 투자하신 분하고 말씀을 나눠보세요. 라며 저희 남편을 가리키자 바카사도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사장님 식장에 투자해 주셨던 분입니다.
저는 대신 맡아서 한 것뿐이니까요. 잘 말씀해 보세요. 아, 저 사돈께서 정말 제 식당에 투자를 전에 돈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밝히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돈 찾아야겠어요.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애들 잘 키우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아프다는데도 단 한 번 안부 전화도 없는 녀석들을 위해 왜 그래야 하나 싶습니다. 이제는 아들 녀석 처가가 어떻게 살건 저는 상관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얼른 돌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법적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여보, 우리는 어디 다른 데 가서 저녁이나 먹고 들어갑시다. 이서방하고 박 사장님도 가시죠? 남편이 앞장서서 저와 사위와 박 사장을 끌고 가니 박하사도는 우리 앞을 가로막으며 사정을 했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노여우신지 몰라도 그건 그거고 사업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러지 말고 냉정히 생각하시죠. 냉정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동안 그러지 못했고요. 이렇게 매달 적장 안 하고 더는 발전할 기미가 없는데 누가 돈을 넣어놓습니까? 그동안은 사돈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 저리 비키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뿌리치자 박하사돈은 뒤에서 발만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후로 며느리는 저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님, 저 예뻐하셨잖아요. 제발요. 그래, 나 너 이뻐했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는 너한테 그동안 여러 번 기회를 줬어. 그런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니? 우리 남편 농장 팔아서 마련한 아파트에서 현관문도 안 열어준 게 너야. 나는 그런 며느리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구나. 그러자 밤에는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놈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나 키워준 게 그렇게 대수야? 날 뭐 얼마나 특별하게 키웠다고 툭 하면 그게 유세 떠느라 온 가족이 난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연락 좀 안 했다고 그렇게 귀한 아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나 앉아도 된다는 거야? 아 진짜 너무하잖아. 라며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안에서 듣고 있던 사위가 나와 아들 녀석 뺨을 철썩 올려붙였어요. 잘했네 이서방. 이서방 아니었으면 내가 치려고 그랬어. 너는 여기 네 누나 남편 네 매형보다도 못해. 알겠어? 어머님, 제가 아들 노릇하잖아요. 처남 아님 김민식 씨는 알아서 그냥 살라고 하세요. 더는 상대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그 자리를 떠나 안방으로 들어갔고 마무리는 사위와 딸아이가 있어요. 아들은 결국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을 부르자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갔어요. 남편은 며느리 한혜원에 들어갔던 돈과 바깥 사돈 식당에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하고 아들 내외도 아파트에서 내보냈어요. 저런 단호한 성격이었으니 그 농사를 크게 일구어내고 수도권의 아파트도 장만하고 건물도 샀겠죠. 아들 내외가 싹싹 빌었지만 두 번도 안 봐준다며 내보냈어요. 결국 아들네는 아파트에서 나와 작은 빌라 월세로 옮기게 되었어요. 솔직히 마음 아프고 도와주고 싶기도 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동안 받았던 수모나 냉대를 생각하면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며느리하고요. 한의사니 의사니 변호사 검사, 사자 붙은 며느리나 사위 얻으면 다들 자랑스러워 하는데요. 하나 그럴 거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돈 집은 결국 안 사돈 본가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이웃 사람들 도움을 얻어 작은 식당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든 다 먹고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후로 며느리는 친척을 통해서 제가 손자를 키워줬으면 하고 애들러 말했다가 남편한테 들켜서 크게 혼이 나고 그 후로 연락을 못하고 있네요. 참 뻔뻔하지 않나요? 아무리 내 며느리지만 참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내 손주 낳아준 건 고맙지만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실속만 차리고 살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면 나 몰라라 하는지 너무 이기적으로 자란 애들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러면서 정말 자식 키우는 게 뭔가 하고 애를 쓴 보람도 없다는 마음마저 들었는데
다행히 딸하고 사위가 저희를 많이 위로해줘서 그래도 내 자식 중 괜찮은 애가 있다고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네요. 남편도 요즘은 건강이 좋아져서 같이 가까운 데로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내미는 글쎄요. 언젠가 볼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둘이 어떻게 할지 앞으로도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